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각국 중앙은행의 스탠스들, 네. 마켓과 어떤 연준의 동상이몽에 관해서 어떤 스탠스를 취하냐. 첫 번째는 중국의 스탠스입니다. 왜 중국의 스탠스를 먼저 보느냐? 미국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섹터별 뭐 시장 이런 건 좀 나중에 보고 미국은 변한 게 없어요. 아직까지도 어떤 스탠스의 변화는 없습니다. 각종 주변의 지표라든지 나타나는 징후, 징조는 달라져 있지만 미국의 스탠스는 바뀌었지 않지 않습니까? 바뀐 게 없어요. 그러니까 논할 필요가 없어요. 인정을 어찌됐건 안 하니까. 사람은 인정을 하고 나서부터 시작이 되니까. 근데 여기에요. 중국. 그러면 미국에서 이렇게 징후나 징조가 보이고 있는데도 인정을 안 하니까 각국 중앙은행에서 스탠스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느냐. 자, 첫 번째입니다. 중국은 가장 요즘에 핫한 이슈가 채권입니다. 미국의 채권을 누군가가 좀 사줘야 돼요. 누가 됐든 후, 좀 사줘야 돼요. 왜냐면 지금 계속적으로 달러 약세 기조로 가고 있어요. 아직 약세까지는 아니지만 강세에서 약세로 진행 중입니다. 약세로 좀 돌입하려면 어느 정도 가야 되냐? 달러 인덱스 90달러 정도까지는 가야 돼요. 근데 이 중국의 변화된 스탠스. 올해 핵심 키워드는 중국 시장입니다. 근데 중국의 중앙은행의 스탠스를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뭐 내수 경기 부양 부동산 정책 매번 말씀드렸던 이런 것보다도 조금 더 거시적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돈 풀기예요. 이게 중국의 스탠스입니다. 금리 인상 안 해요. 중국은 전혀 미국하고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왜 금리 인상을 안 하냐? 왜 돈을 풀까? 명목적인 게 내수 경기 시장 부동산 전체가 아니죠. 외화 자금 유입입니다.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중국 시장이 올해 주식시장의 가장 화두, 저는 첫 번째 1위라고 보는 쪽입니다. 뭐 연초에 다 보고 올렸고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미국하고 다른 길을 가고 있는데 GDP 성장률이라든지 내수 경기 부양책이 가장 뚜렷하게 나오고 있는 쪽이 중국이에요. 아직 미시적인 것까지 작은 것들까지 이야기를 안 했지만 그게 어떤 중국의 스탠스냐? 중국이 여러 가지를 해봤어요. 봉쇄령도 해봤고 여러 가지 못된 짓은 먼저 배운다고 미국에 좀 형한테 좀 덤볐어요. 형만한 아우가 없다고. 우리도 머리 좀 컸다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근데 해보니까 안 되겠거든요. 안 되죠. 중국이 봉쇄령하고 했을 때 정점이 달러 인덱스가 114불까지 가버리지 않습니까? 안 돼요. 될 수가 없죠. 근데 왜 될 수가 없냐? 자금 유입이 안 되거든요. 중국 시장에. 백날 금리 인하를 하고 금리 동결을 하고 해봤자 자금 유입이 안 돼요. 항상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자금 유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잘못했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경제를 표현하면 잘못했습니다. 네. 이렇게 된 거예요. 중국 시장의 경제 성장률이 1위로 평가받는 이유가 올해 중국 시장의 재정 정책, 통화 정책 자체로 1위로 인정받겠습니까? 아니죠. 네. 외국계 IB 투자 자금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어요. 지금. 그 다음에 FDI 자금도 많이 들어갔어요. 어디로? 중국으로. 이것도 적게 들어간 겁니다. 적게 들어간 거예요. 왜 적게 들어갔냐? 자, 미국 시장을 보니까
유동성 공급이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미국 시장도 유동성 공급을 많이 해서 미국 시장에 있는 외국계 IB 투자들이 상당히 돈을 많이 벌었어요. JP모건, 골드만삭스 몇 년치를 끌어당겨서 벌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자금이 갈 데가 없어요. 네. 자금이 달러로 가야 되는데 아니 계속적으로 오를 것 같지는 않고 달러 약세 기조니까 갈 데가 좀 요원해요. 채권으로 가자니 좀 껄쩍지근하죠. 예. 자금 일로 들어갈 데가 없단 말입니다. 지금 자금이 남아 있으니까. 그러면 미국에서 글로벌 시장을 바라보겠죠. 일단 개도국은 안 되겠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개발도상국들 등등. 왜 개도국은 안 됩니까? 경기가 어려워지면 약한 데부터 터지기 시작합니다. 항상 그래요. 네. 약한 데부터 터지게 돼 있으니까 말 안 듣는 그래도 중국이 좀 나을 것 같은데. 중국이 봉쇄령도 하고 아주 그냥 난리 부르스를 치네. 그런데 조금 자세를 낮추네. 강달러 기조로 미국이 독자 노선을 가버리니까 죄송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외국의 IB 투자나 FDI 자금들이 조금 들어가요. 그러니까 미국에 자금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올라갑니다. 네. 전망치가 올해 4.9까지 탁탁탁 중국이 바라는 스탠스죠. 까불지 마라. 우리도 그러면 조금 달러를 내리겠다. 이렇게 내려갑니다. 너네가 자꾸 그렇게 해봤자 우리는 돈 많이 벌었다 이미 전쟁으로 이렇게 평해요. 중국의 스탠스가 가장 바뀌었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됐던 게 두 번째가 일본입니다. 네. 신흥국 시장을 보니까 일본은 보니까 경제가 폭망했어요. 그냥 아주 그냥 아베노믹스 돌아가신 분 저격당해서 진짜 곤청 맞았죠. 나라 살림을 그렇게 잘못하면 진짜 누군가 나서서 그렇게 권총을 쏘는 겁니다, 진짜로. 어찌됐건 일본 경기는 도저히 금리를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일본 시장이 여러분들 생각보다 되게 탄탄합니다. 엔화 강국도 있었지만 일본 경기 자체가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 한 국민으로서 봤으면 일본이 빨리 열도 침몰이 돼서 가라앉고 죽었으면 좋겠지만 워낙 만행을 많이 저질렀으니까 그렇게 될 리는 경제학적으로 없습니다. 불가능하고요. 단지 일본이 그 아베노믹스 정권에 아무래도 지금 구로다 총재잖아요. 워낙 경기 침체를 걸어왔고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상의 선을 막아놨었어요. 이번에 그래서 10년물 국채 그 부분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했지 않습니까? 약간 레인지 범위 상한폭을 조금만 넓혀놓으면 안 되겠느냐. 그게 일드 커브 컨트롤 YCC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미국에서 즉각 반응을 보여요. 저는 단일 이슈라 그랬죠. 그때도 여러분께 단일 이슈다. 미국에서 어떤 즉각 반응을 보이냐? 이러겠죠. 야, 우리가 지금 채권도 좀 받아줘야 되고 미국 입장에서 그래야 되는데 일본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어요, 여러분. 한간에 소문에 의하면 3조 달러, 3억 달러, 하여튼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많습니다. 채권 보유량이. 근데 너네가 감히 갑자기 금리 인상을 택해? 너네 경기 안 좋았잖아. 계속 금리 올라가면 너네 경기 침체로 더 돌아갈 텐데 괜찮겠어?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저희 다시 엔저로 가고 유동성 공급 해가지고 그냥 좀 버티고 있겠습니다. 일본 입장에서 뭐가 싫겠어요? 물가가 계속 오르죠. 그렇잖아요. 어쨌든 일본도 물가를 잡아야 되는데 금리 올리지 말라고 하니까 알아서 형들이 너네 금리 올려줄게. 어떻게 올릴 수 있습니까? 달러 인덱스 계속적으로 달러 약세로 만들어 올 테니까 그러면 너네 알아서 통화료도 쭉쭉 올라가잖아.
그러면 물가도 잡힐 거 아니야. 좀 기다려봐. 이렇게 압박 카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압박 카드가 되니까 뭐가 나옵니까? 반도체 동맹 한번 해보자. 뉴스에 보셨죠? 갑자기 미국이 일본은 반도체 강국이었죠. 여러분들 아시죠? 이병철이가 가가지고 우리 반도체 뺏어왔죠. 엄청나게 찍어 눌렀었어요. 예, 반도체 기술로. 다 그런 경제 협력 분야에서 보게 되면 이면 거래가 보이는 겁니다. 일본은 굉장히 고물가에 시달려요. 청년들 실업률이 엄청납니다. 네. 수용해 줄 데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일본은 내수 경기 자체가 좋지가 않습니다. 공장들이 워낙 그 월급들 급여들이 세기 때문에 전부 다 해외 공장이 있어요. 한국도 이 부분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아직까지는 국내 그 공장들이 있는데 일본은 전부 다 해외에 있어요. 내수 경기 부양을 해가지고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기업 지원책을 해외 공장을 짓는다는 것 자체가 기업 지원책을 그 나라에서 세제 혜택 같은 거를 받는 거를 필두로 목전에 두고 또 스탠스를 취하고 해외 시장 진출하는 건데 국내 정부에서 그걸 해준다? 일본 입장에서 말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내수 경기 진작을 위해서 별로 할 게 없어요. 금리로밖에 통화 정책밖에 없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우리 좀 이렇게 유지할 테니까 뭐 반도체 어떻게 안 될까요? 미국 형님 요렇게 된 겁니다. 결국은 달러에서 아성에 도정하니까 문제가 다 생기는 거예요. 중국 무릎팍 꿇었고요. 일본 무릎팍 꿇었어요. 그리고 이제 남은 게 한국이에요. 한국입니다. 네, 한국으로 와서 보니 가장 중요하죠. 여러분 여기까지 다 이해되시죠? 외국의 IB 투자해서 외국계에서 한국 시장을 바라보니 이거는 뭐도 아니고 도도 아니고 괜찮기는 괜찮은데 작년에 뒤통수를 한번 맞아놔서 들어오기가 좀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쉽게 우리도 높게 갈 줄 알았는데 정치판도 좀 시끄럽고 껄쩍지근해. 결국 얘네는 좀 말을 안 듣네. 지네들 살라고 어쨌든 뱁새가 황새를 계속 따라와요. 중앙은행에서 자꾸 금리 인상을 하네. 한국은행이죠. 금리 인상을 계속 하니까 자식들이 좀 가만히 있어가지고 힘들어도 알아서 우리가 달러를 좀 낮춰줄 텐데 왜 이렇게 바쁘게 따라와가지고 힘들게 해. 근데 이거는 기본 그 통화료의 스탠스예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기본적으로 이런 거를